오늘 첫 소식은 청와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한 USB 내용 일부 공개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정상들 간의 비공개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던 것 아니냐는 야당 의혹이 계속되자 공개할 수도 있다. 정면 돌파의 의지를 밝힌 겁니다. 당시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그 USB는 미국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거리낄 게 없다는 자신감을 보여주려는 건데요. 야당을 향해선 의혹을 제기하려면 당에 명운을 걸라고 역공을 폈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USB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전체를 공개하기보단 논란이 된 에너지 협력 부분만 국회 정보위원회 등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개하더라도 기밀로 지정돼 있어 공개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USB에 포함된 한반도 신경제 구상 자료는 전체 40쪽 분량으로 에너지 협력 부분은 한쪽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USB 공개 대가로 야당의 책임을 언급했습니다. 무책임한 마타도나 선거용 색깔론이 아니면 이것은 야당도 그건 명운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USB에 북한 원전 내용이 없다면 이적 행위라는 표현으로 대통령을 비판했던 야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남북 정상회담 당시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으로 핵심 역할을 했던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같은 내용의 USB를 미국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판문점 회담이 끝난 직후에 다시 워싱턴을 방문해서 미국에 북한에 제공한 동일한 내용의 USB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원전 건설 주장은 매우 비상식적인 논리의 비약이라며 미국과 USB에 담긴 내용을 충분히 공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청와대가 이렇게 역공에 나서면서 여야 간에도 대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북한 원전 추진 의혹을 제기한 야당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을 향해 이적행위라고까지 공격했으면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적행위라며 대통령을 공격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USB 안에 북한 원전 관련 내용이 없다면 김종인 위원장은 사퇴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원전 관련 문건을 삭제한 게 문제의 본질이라며 여당 반응이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국민에게 그것을 확실히 의혹을 해소해줘야 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민 반응한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해요. 국민의힘은 내일 예정이 없던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어 당 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시키고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합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이 논란을 해소하겠다며 산업부는 어제 해당 원전 파일 원본을 공개했지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같은 제목으로 바로 다음 날 작성된 수정본은 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따져봐야 할 대목들 박재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어제 산업부가 공개한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문건입니다. 함경담도 신포에 1500메가와트급 한국형 원전 2기를 건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의 검토한 보고서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동 자료는 내부 검토 자료로서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A서기관의 포요이스 폴더에 들어있던 파일은 모두 17개. 이 중 북한 지역 원전 건설 구체적 추진 계획이 담긴 건 2개입니다. 하나는 2018년 5월 14일에 작성된 버전 1.1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다음 날인 15일에 만들어진 버전 1.2입니다. 비슷한 파일이 하루 간격으로 작성된 만큼 상부 보고를 거친 뒤 수정 보완본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부가 공개한 건 버전 1.1 문건뿐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과에 찾은 건 버전 1.1뿐이라며 버전 1.2는 현재 남아있지 않고 내용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서들은 전자결제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비공식 문서로 알려졌습니다. 삭제됐다던 버전 1.1 문건이 발견된 과정도 의문입니다. 산업부는 파일을 삭제한 A서기관 컴퓨터가 아닌 원전 산업과 다른 직원 컴퓨터에서 찾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빠르게 추진하고 여건이 갖춰져야 하는 것은 사전 조사 연구부터 시작하기 바랍니다. 4.27 남북 정상회담 직후 대통령이 이행 과제를 독려하던 시기인데 산업부는 누구 지시로 해당 문건을 만들었는지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원전 건설을 담당하는 주무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이죠. 이 산업부의 원전 문건 작성 한 달 뒤에 이 한수원 이사회에서도 북한의 전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산업부 문건과는 다소 다른 의견을 냈는데요. 최주현 기자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2018년 6월 15일 오전 서울의 호텔에서 열린 한국수력원자력 긴급이사회. 상위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문건을 작성하고 한 달 뒤입니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가 이사회 안건으로 올라오자 반발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갑자기 긴급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무슨 이유라든지 어떤 근거가 있는지 하는. 남북 경협을 대비해 원전을 폐쇄하지 말고 운영 중단 후 유지 보수하는 게 어떻냐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전기를 북한에 보내주는 시대를 대비했을 때, 자 그러면 무슨 수로그 전기를 줄 것이며 그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추진한다 하면은 우리가 언제라도 재가동할 수 있는. 그러나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당시 북미 협상과 대북 제재를 고려할 때 제약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정 사장은 남북 경협 진전이 있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대규모 설비가 아니다라며 북에 전력을 제공하는 목적이라면 최소 수력 발전 보완이 유일한 방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산업부가 정부 입장은 아니라면서도 원전 건설 같은 설비까지 검토했던 것과 달리 실제 이 사업을 담당할 공기업인 한수원은 현실적 어려움을 내비친 겁니다. 한수원은 노후화된 북한 수력 발전소의 현대화가 효율적 현실적 대안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북한 전력 공급과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결은 관련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산업부가 문건 원본을 공개했는데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말끔히 풀리지 않는 의혹들을 정치부 이현수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산업부가 공개한 문건 그 자체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 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산업부가 공개한 문건이 바로 이겁니다.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이란 제목 바로 아래에 내부 검토 자료로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쓰여 있습니다. 문서 양식이 좀 낯설어서 공무원들에게 알아봤는데요. 부처마다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내부에서만 공유할 보고서인 경우에 사용되는 문구라고 합니다. 다만 내부 검토용이라고 명시하는 것 자체가 외부에 공개되는 걸 전제로 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체 문서 17개 중에 일부만 공개가 되다 보니까 그럼 나머지에는 뭐가 있었냐? 여기도 좀 궁금증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북한 원전 관련 자료는 17건이었고요. 그중에 2018년 5월에 새로 생성된 파일은 5건입니다. 그중에서 발견된 건 산업부가 공개한 문건 버전 1.1 하나고요. 산업부는 다른 파일들이 존재하는지 존재 여부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남북 정상회담 즈음에 이 북한의 이 전력 공급을 이 논의했던 부서가 이 산업부 말고도 다른 기관도 있었다. 이런 것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요. 네, 산업부 문건이 작성된 게 2018년 5월인데요. 비슷한 시기에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동서발전도 발전 분야 대북 협력 사업이란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내용 중에는 비무장지대, DMZ 내에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게 있는데 DMZ에 원전을 지을 수 있다는 산업부 문건과도 좀 유사한 대목이죠. 가스공사도 2018년 12월 보고서에서 원전이 연료비와 운영비 측면에서 경제적이고 북한의 자주경제 표방에 적합한 에너지원이라고 분석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검토들이 시기적으로 2018년 4월 27일 1차 남북 정상회담과
5월 26일 2차 정상회담 사이 5월 중에 이뤄진 것들입니다. 2018년 5월에 북한에 전력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한 많은 검토가 이뤄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의혹은 제기되고 있지만 청와대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기자들에게 먼저 만나자고 요청을 해서 이 USB에 담긴 내용, 이것도 조금 언급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에게 김정은 위원장에게 줬던 USB와 같은 USB를 줬다고 했는데요. 내용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 협력, 또 북한의 수력, 화력 발전 개선 등이 담겼다면서 원전 건설 같은 민감한 내용은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을 한 겁니다. 네, 이렇게 정부는 뭐 산업부 문건도 공개하고 USB도 일부 공개할 수 있다. 네. 이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야당은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해요. 핵심이 뭡니까, 그래서? 누구의 지시로 문건을 작성했는지, 또 어디까지 보고가 됐는지, 야권은 원전 건설 계획이 담긴 산업부 문건에 대한 지시와 보고의 연결고리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2018년 5월로 돌아가 보면 4월 27일 1차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각 부처에 아이디어를 공유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요. 통일부는 주무부처로 아이디어를 공유해달라고 한 건 맞지만 원전 자료는 받은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야권에서는 제대로 조사를 해보자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부 이현수 기자와 살펴봤습니다.